안녕하세요. 럭스이즈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건 SVG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스크롤을 내려볼게요. 지금 완료본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 여기 있는 숫자를 반영해서 여기 100%면 다 채워지고 60이면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 이 애니메이션은 SVG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원형을 만들어주는 부분과 테두리가 모두 SVG입니다. SVG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은 제가 2019년도에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19년도에 만들었던 건데, 여기선 이 연필이 채워지는 애니메이션을 할 때, 요 선의 길이와 그리고 선과 선 사이의 간격 속성을 이용해서 얘를 이동하는 걸 했었습니다. 핵심 사항은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에는 그 두 개의 속성을 이용해서 라인이 채워지는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는 또 언제 해봤었냐면, 화면에 있는 이 영상에서도 다뤄봤었습니다. 여기 얘가 이렇게 채워지는 걸 했었는데,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SVG로 안 하고 DIB 요소가 실제로 회전을 하면서 만드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HTML 구조도 복잡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스크립트도 굉장히 복잡하게 구현을 했어야 됐었어요. 해당 영상도 참조하실 분은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 참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예제는 SVG 코드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SVG 코드 만드는 것부터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제 소스는 없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SVG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은 index.html입니다. index.html에서 느낌표 탭에서 SVG 라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CSS는 같은 폴더 안에 메인 CSS에서 담당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는 jQuery 방식으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폴더 안에 있는 JS main.js가 스크립트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리고 code.jquery.com 가서 jQuery 라이브러리 로드하겠습니다. code.jquery.com에서 여기 미니파이드의 주소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드를 해 주었습니다. 문서 안에는 일단은 라인 애니메이션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확인했던 완료본과 같이 스크롤을 했을 때 나오는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열자마자 요 숫자와 라인이 채워지는 걸 먼저 구현을 하겠습니다. div chart에 div 차트 해서 4개를 만들 거고, 그 안에 h2와 svg 태그가 있습니다. svg 태그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제목은 숫자가 나올 용도로 쓸 거고, 숫자는 기본적으로 다 0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0에서 숫자가 시작하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고, 그리고 각각의 숫자는 지금 제가 작성하는 사용자 속성 데이터 num이라는 속성의 값을 받아와서 구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0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저 숫자를 받아서 여기 SVG에다가 서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태그를 이용해서 SVG의 서클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원형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제가 만약에 이런 원을 만든다라고 하면 좌표를 X축에서 얼마 지점에서 Y축에서 얼마 지점부터 반지름이 얼마인 원을 만들 거냐, 그래서 여기 좌표를 지정해 볼까 합니다. 전 크기를 약 220 정도에 맞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좌표를 CX 지점을 110 지점에 CY 지점을, 이게 지금 원의 중심점이에요. 110으로 하고,
그 다음에 reduce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얘의 전체 크기는 똑같이 모두 넣어 보겠습니다. svg 태그 안에 circle 이렇게 해서 화면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하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가로배열을 좀 할게요. 가로배열은 이 차트라는 요소 안에 내용들이 가로배열이 되도록 차트에다가 CSS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main CSS를 작성할게요. 해서 여기 차트 클래스명 차트에다가 너비를 한 80% 줄 거고 가운데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로 배열을 하고 얘들이 가운데 있도록 저스파이 컨텐트 센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들마다 간격을 주기 위해서 얘 안에 클래스명 차트에 가서 마진을 좌우로 20해서 사이사이의 공간이 40 정도가 되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완료본을 보면 지금 이 숫자가 이 SVG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HTML 태그를 보면 이 H2가 이 SVG 태그 위에 올라와야 되니까 H2에 가까운 부모인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앱솔루트 위에 올릴 거예요. 앱솔루트로 올릴 거니까 얘가 기준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H2가 위로 올라온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에서 정 가운데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자기 크기의 반만큼 이렇게 해서 정 가운데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볼게요. 자, 일단 얘들의 배경도 좀 바꾸고 그리고 지금 보면 SVG의 크기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SVG의 크기도 이 원형에 맞춰서 지금 원형이 200에 200 정도 되어 있으니까 저 원형에 맞춰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에 테두리까지 넣을 거기 때문에 테두리까지 공간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크기는 조금 더 크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SVG 태그에다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에서 SVG에 가서 크기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잡아 주었습니다. 자, 그러고 저장하고 보면 SVG 크기를 제가 여유 있게 이 정도 얘 크기는 200에 200이고 이렇게 SVG의 크기를 잡아 주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경색들을 좀 통일을 할게요. SVG 태그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 안에 원형에다가 저는 색깔을 줄 거니까 원형에 먼저 색깔을 줘 볼게요. 배경색을 줄 겁니다. 자, SVG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출발을 한 녀석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서클 태그를 선택을 했고 이 서클 태그의 배경색은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필입니다. 필 해서 그냥 밝은 회색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두께도 지정할게요. 스트로크의 width에서 20 픽셀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고 이제 스트로크의 색깔을 주면 되겠는데요. 얘가 정 가운데가 안 있네요. 리셋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H2에 보면 위아래 마진이 있었네요. 리셋 좀 하겠습니다. H2에 가서 마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SVG들마다 테두리를 줄 거예요. 테두리를 색깔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 안에 SVG, 두 번째 차트 안에 SVG 해서 색깔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가볼게요. 지금 이 차트가 4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차트 안에 SVG, 두 번째 차트 안에 SVG 안에 서클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안에 차트 안에 서클 이렇게 선택을 해서 테두리의 색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차트에서 nthchild를 이용해서 첫 번째 안에 있는 서클 태그에 테두리는 스트로크입니다. SVG로 시작한 녀석의 테두리는 보더가 아니라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의 컬러를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같은 컨셉으로 4개의 색깔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색깔을 지정해 봤습니다. 자, 예쁘게 잘 나오고 있네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트로크의 대시 어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선의 길이와 간격을 지정할 거예요. 조절해 보겠습니다. 작은 숫자부터 임의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몇을 주면 저 선의 길이와 간격이 맞춰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곡선인데 저는 저걸 직선으로 가정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SVG 영역은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이 있을 때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선에다가 스트로크의 대시 어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간격을 주면 만약에 이 길이가 200이에요. 여기가 200이라고 하면 자, 이 선에다가 만약에 스트로크의 대시 어레이를 만약에 100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선의 길이와 선의 간격의 길이가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한테다가 만약에 스트로크의 대시 어레이를 100이라고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선의 길이가 100이고 간격이 100. 만약에 이 뒤에 더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200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선의 길이가 200 그리고 간격이 마찬가지 200 돼서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위에 게 대시 어레이가 100, 아래 게 대시 어레이가 200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선의 속성 중에 뭘 더 쓸 거냐면 스트로크의 대시 옵셋이라는 게 있어요. 옵셋을 넣어보면 스트로크의 대시 옵셋을 이용해서 만약에 제가 100이라고 했어요. 100이라고 하면 여기다 보겠습니다. 100이라고 하면 이게 양수면 얘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만큼 간 겁니다. 우린 지금 이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여기뿐이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100을 갔어요. 얘는 그러면 200을 가볼게요. 얘가 2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왼쪽으로 이 두 개가 하나의 선이니까 얘가 왼쪽으로 이만큼 간 겁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점을 봤을 땐 여기에 선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시의 옵셋 값이 200에서 조금씩 수치가 바뀌어서 0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짜놓으면 얘가 쓱 해서 들어오면서 이게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속성을 이용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 공이 지금 서클들이니까 이 서클들한테 가서 대시의 어레이 속성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한테 가서 스트로크의 대시 어레이를 몇을 할까 하냐면 한 300 정도 일단 한번 해볼게요. 300. 자, 그러면 거의 반이네요. 그죠? 400 하면 좀 더 가볼게요. 500 더 가야 되겠네요. 600 좀 더 610 620 좀 더 625 626 628 네, 뭐 요 정도 하면 627 하면 떨어질라나? 네, 조금 떨어지네요. 628 하면은 다 채워져요. 지금 제가 무슨 속성을 준 겁니까? 628이면 저 628이 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 이게 지금 628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628이라고 해봅시다. 이 선의 길이가 628이고 이 간격이 628을 준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해서 이렇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 이 대시의 옵셋 값도 628
8을 주면 이렇게 안 보이는 상황이 되겠죠?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얘한테 가서 스트로크에 대시 옵셋을 이용해서 628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안 보입니다. 저러다가 얘가 0으로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임시로 한번 해보면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 라인이라고 해볼게요. 2초에 걸쳐서 진행 방향에서 멈춰 있어 라고 해서 forward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keyframes line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할 일을 적어보면 0% from 2라고 할게요. from 뭐였죠? 요 값이 옵셋의 값이 얘였다가 몇으로 0으로 바뀌면 된다. 저장하고 보면 이렇게 잘 채워지고 있어요. 저는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전에 보면 세로 고침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채워져요. 얘가 왼쪽으로 조금 돌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 로테이트를 좀 걸어볼게요. 트랜스폼에 로테이트 해서 왼쪽으로 지금 45도 정도 돌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중심점이 가운데가 아닙니다. 중심점도 가운데로 돌게요. 트랜스폼의 오리진을 센터로 놓을게요. 좀 더 가야 되네요. 90도 가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채워지는 걸로 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여기 각도를 잠깐만 한 100 정도로만 끝까지 안 가고 이렇게 볼게요. 자, 끝부분이 저는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예쁜데 얘가 동글동글하게 하고 싶어요. SVG 애니메이션에서 저 선의 끝부분을 조정하는 건 스트로크의 라인 캡입니다. 걔를 마음대로 바꿔요. 일러스트레이터의 스트로크의 캡의 속성을 바꾸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쁘게 됐죠? 다시 얘를 애니메이션은 끝까지 가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0으로 끝까지 가는 걸로 바꿔볼게요. 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기에 숫자가 20이면 여기가 20이면 20%까지만 60이면 60%까지만 80이면 80% 100이면 한 바퀴 다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50%는 반만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지금은 우리가 임시로 애니메이션이 바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얘한테다가 특정 클래스명이 들어오면 그때 작동해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에서 해준 역할은 얘한테다가 특정 클래스명을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애니메이션을 작동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아까 임시로 넣었던 이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작동하는 걸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숫자가 바뀌는 것도 스크립트로 짤 거니까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얘의 요거를 바꾸지 않고 숫자가 바뀌는 거와 그리고 채워지는 것도 둘 다 스크립트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는 주석 처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작동을 하지 않죠? 자, main.js를 만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들마다 할 일이 있냐면 이 차트들마다 여기 클래스명 차트들마다 이거 안에 데이터 넘버의 숫자를 받아와서 여기의 숫자가 먼저 바뀌는 걸 먼저 해볼게요. 클래스명 차트들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main.js는 body의 내용이 읽히기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 일을 작성했습니다. 변수명 차트라는 걸 만들게요. 차트는 클래스명 차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마다 할 일이 있어요. 얘들마다 할 일. jQuery에서 누구들마다 할 일은 each였습니다. each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녀석은 this로 받아올 수 있는데 그것도 변수명으로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 아이템이라고 해서 받아볼게요. this는 이제 this를 불러올 일이 있으면 아이템이라고 불러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안에서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바뀔 타이틀이 있어요. 타이틀은 각각의 아이템 안에서 h2였습니다. h2 태그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타겟 넘버가 있어요. 타겟의 넘버는 변수는 여기 이 h2에서 h2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데이터 num이라는 어트리뷰트의 value입니다. 데이터 num이라는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속성 attr 해서 어트리뷰트 중에 그 어트리뷰트의 이름이 데이터 num이라는 속성의 값을 가져와서 타겟 넘버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숫자가 바뀌는 걸 먼저 해보려고 해요. 자, 숫자는 h2 태그의 내용으로 추르륵 바뀌게 해줍니다. 자,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애니메이트 메서드는 특이하게 이 웹페이지에 하등 상관이 없는 요소를 rate라는 변수를 잡았고 이 웹페이지엔 저 rate와 관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애니메이트는 이렇게 HTML 속성하고 관계없는 거에도 애니메이트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rate의 값이 60이든 20이든 80이든 그 숫자가 좀 전에 어디에 적혀 있었냐면 타겟의 넘버에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은 이제 중괄호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중괄호 안에 애니메이트의 옵션, duration이라는 옵션의 값을 시간이죠. 1.5초.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지금 저 rate의 값이 0에서 타겟의 숫자로 바뀌는 그때그때마다 할 일이 progress가 있었어요. progress의 function에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쓰는 지금 이 애니메이트의 메서드는 jQuery.com에 가서 jQuery API에서 애니메이트를 검색해 보면 사용법이 자세히 나오겠죠?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 대괄호가 다 옵션이란 말이죠. 저 옵션을 지금 duration이라는 옵션의 값을 1.5초 이징은 안 썼고 다 끝나고 나서 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함수를 쓰는 건데 프로그레스도 쓸 수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프로그레스도 함수 해서 애니메이션이 변화하는 그때그때마다 할 일을 함수 안에다가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8 버전부터 업데이트가 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값이 0에서 타겟 넘버로 바뀌는 그때그때마다의 값을 now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지금 이 this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애니메이트 자체를 얘기합니다. 애니메이트 자체를 this로 받아오고 그거 안에 변수 rate의 값을 여기 그때그때 바뀌고 있는 그 rate의 값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만약에 콘솔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해볼게요. 저장하고 F12 눌러서 콘솔을 보면 이런 식으로 후루룩 커지다가 최종 숫자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숫자가 어디에 찍히게끔 해줘야 되냐면 각각의 아이템 안에 h2에다가 저장이 된다. 각각의 아이템 안에 h2의 내용으로 여기에 호로록 들어오게 해줘야 돼요. 자, 저게 변수명 타이틀이었으니까 타이틀에서 타이틀의 내용으로 누구를 now를 찍어보자 라고 해서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소수점까지 해서 쭈루룩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러면 너무 정신 사나우니까 산수를 이용해서 메서드를 이용해서 저 값을 바닥으로 now를 바닥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바뀌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숫자가 바뀌는 건 확인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은 그냥 열자마자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까 CSS에서 얘를 다시 살려서 보시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정된, 잠깐만요. 여기에 값이 아까 각각의 값으로 안 바뀌죠. 지금 보면. 여기에서 숫자를 받아와서 지금 아까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채워지는 걸 그냥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보면 얘들은 20이고 60이고 80이고 50이 돼야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요. 여긴 무조건 0으로 바꿔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은 각각에 가지고 있는 이 숫자를 받아와서, 만약에 지금 얘가 100%라고 해봅시다. 이 녀석이 100%면 얘는 메모장에 한번 써볼게요. 얘가 몇이 돼야 되냐면 630에서 여기가 0이 돼야 돼요. 0이 되는 걸 산수로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50이라고 하면 수록의 대시 옵셋은 몇이 돼야 되겠냐면 630에서 반을 뺀 걸로 돼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반을 빼야 된대요. 그러면 630에서 지금 now의 수치, 저 now의 수치가 지금 50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뭐 x라고 합시다. 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x가 와서 여기도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한 수식으로 하면 여기에서 x 100이 왔습니다. 자, 100이면 100에 100을 곱하고 퍼센트로 해서 지금 여기가 630이 됩니다. 630에서 630을 빼면 최종적으로 얘가 0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50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을 뺍니까? 630에 반 해서 계산기를 내려보면 630에 반 해서 630을 나누기 2한 거와 같을 거니까 여기가 315가 될 거고, 그래서 630에서 315를 빼면 당연히 315가 될 겁니다. 만약에 10%라고 해볼게요. x가 10%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가 10%, 그러니까 630에서 0.1을 곱하는 게 되겠네요. 그죠? 630에서 0.1을 곱하면 63이겠네요. 그죠? 63이고, 그 63을 630에서 빼면, 630에서 63을 빼면 얘일 때는 567이 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x가 0이라고 한다면 여긴 0이 되는 거고, 얘가 630이 온전히 남아서 안 움직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가 나와야 되겠고, 지금 저 x, 수치가 바뀌는 x가 어디에 있냐면 스크립트에서 지금 나옵니다. 자, now가 이런 식으로 되게끔, 이게 지금 누구의 CSS 속성이 바뀌는 거냐면 각각의 SVG 안에 서클의 수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서클도 변수로 잡았어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변수명 서클이라는 것도 잡고, 각각의 this, 여기 아이템이 얘였고 그거 안에서 find 해서 서클 태그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장을 해서 이 서클 태그에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얘의 스트로게, 지금 얘가 서클이고 서클의 CSS 속성 중에서 뭐의 속성이 바뀌는 겁니까? 스트로게 대시 옵셋이라는 속성의 값이 뭐로 여기에 이 수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도 되고, 변수를 한 번 더 만들어 보면 amount라고 할게요. amount라는 거하고 거기에다가 좀 전에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x가 지금 누구냐면 now였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저 어마운트가 여기에 오도록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지금 오타가 났죠? 여기에서 뭐 오류가 나고 있어요. 스트로크의 CSS 속성 중에서 하이픈이 있는 건 대문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장하고 CSS에서 아까 이 애니메이션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애니메이션도 임시로 해봤던 거니까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JS를 저장했어요. 이제 브라우저 화면을 제대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새로 침해 볼게요. 각각의 가지고 있던 데이터 넘의 숫자를 받아와서 이렇게 잘 구현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업그레이드는 지금 얘는 열자마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 그래프, 이 인포그래픽이 스크롤 내용을 이 문서의 내용이 길어서 저 밑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밑에까지 스크롤 내렸을 때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임의로 여기 내용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인덱스 HTML에 가서 얘 위에도 섹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용을 좀 넣어 볼게요. 그냥 뭐 내용은 컨텐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밑에도 넣어서 이렇게 해보고요. 컨텐트는 임시로 화면 높이를 다 쓰도록 CSS에 가서 섹션이었죠? 섹션은 화면을 다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100VH에서 화면을 다 쓰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열자마자는 안 보입니다. 스크롤을 이렇게 했을 때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하면 이미 안 보이는 밑에 부분에서 애니메이션은 멋지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얘가 사용자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타이밍에 제가 작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냐면 스크롤을 내리면 그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크롤, 얘가 지금 내용이 누굽니까? 내용이 차트예요. 차트가 하면서 떠진 거리를 구해와서 그 거리가 1000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요소가 얘가 하면서 떠진 이 거리가 이제 옵셋 값을 구해올 거예요. 이 거리가 1000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스크롤을 1000보다 이상하면 요 타이밍이에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얘가 요 타이밍 정도 할 거니까 1000보다 조금 뺀 거, 요 정도 모자르게 뭐 한 700 정도 하면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요소가 하면서 떠진 거리는 옵셋 값으로 구해와야 되겠죠. 요 차트가 하면서 떨어진 거리를 차트의 OST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가 하면서 떨어진 거리, 옵셋 탑 해서 구해왔고 저게 1000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약 한 300 정도 뺀 거보다 많으면 이라고 할게요. 자, 차트의 위치가 여기까지니까 윈도우에 스크롤 생기면 할 일을 적어 보겠습니다.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적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그러면 얘가 요 현재 스크롤 양이 현재의 변수명 current의 스크롤 탑 sgt라는 변수명에다가 스크롤 이벤트가 일어난 윈도우를 디스로 받았고요. 걔의 스크롤 탑에서 스크롤 양을 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저 스크롤 양이 커런트의 스크롤 양이 뭐보다 크면 뭐 이상이면 차트의 OST보다 크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즉 걔가 보일 정도로 스크롤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얘가 작동해 라고 해서 일단 무식하게 이 차트의 위치를 무식하게 콕 잘라서 이거 안에다가 확 넣어버려 볼게요. 무식하게 여기 안에다가 확 넣어버렸습니다. 일단 작동하는지 보려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새로 고침했고 스크롤을 살살 내려보면 잠깐만요. 콘솔 좀 보겠습니다. 콘솔에 스크롤 탑 할 때 얘가 틀렸네요. 스크롤 탑의 t는 대문자입니다.
스크롤 탑 할 때 t가 대문자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세로 고침하고 살살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세로 고침하고 살살 내려 봅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콘솔에 에너는 없는데. 네, 잘 작동을 좀 전에 왜 안 했던 거야? 타이밍이 좀 더 늦었군요. 여기 너무 많이 뺐는 걸? 잠깐만요. 여기에서 500. 더 많이 빼야지. 500 해볼게요. 덜 뺐어요. 한 700 정도 빼봅시다. 700. 다시 볼게요. 스크롤을 했을 때 지금 얘가 1000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700 뺀 거, 즉 한 스크롤 양을 요 정도만 하면이라고 했어요. 요 정도만 하면 그때 해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스크롤이 생겼을 때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라고 잘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스크롤을 조금이라도 더 하면 더 하고 있어요. 얘가 계속 작동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저게 이렇게 또 계속 움직여서 스크롤을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해서 지금 어떤 조건이 참여되는 거냐면 이 조건이 참여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자, 얘를 스크롤이 한 번 생겼을 때만으로 한정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위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변수명 executed라는 스위치의 변수를 false라고 만들었어요. 실행된 적이 있니? 라는 변수의 값을 false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크롤이 사용자가 지정한 것보다 많다라고 하면 여기서 if문을 한 번 더 써서 if 이 조건이 참일 때 이 차트 안에 있는 게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여기까지니까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을게요. 자, 조건은 뭐냐면 executed라는 저 값이 뭐와 같다면 false와 같다면 해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가 한번 작동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다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차트란 말이에요. 차트에 위치해서 애니메이션이 작동한 다음에 좀 전에 executed라는 저 변수의 값을 뭐로 바꾸냐면 true로 바꿔버려요. 자, 이렇게 하면 다음에 스크롤이 생겼을 때 스크롤이 생겨서 현재 커런트의 스크롤 양이 차트 OST가 하면 떠진 거리,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이 거리보다 더 많아지면 무조건 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executive의 값이 true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작동을 안 할 거예요. 확인을 해봅시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면 자, 처음 열었을 때 세로 고침을 한 상태고 처음 열어서 스크롤을 살살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콘솔에서 얘의 값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열자마자 콘솔 로그해서 executed의 값이 뭐니? 열자마자는 이라고 하고 그리고 스크롤이 생겨서 한번 작동을 하면 여기 한번 작동을 한 다음에 이 참 조건이 여기지 않습니까? 네. 참일 때 얘가 여기에서 콘솔로 한번 찍어 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콘솔 창을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군요. 자, 지금 보면 다시 처음이에요. 처음은 지금 스크롤 안 한 상태고 그래서 executed의 값이 false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크롤을 살살 내려서 얘가 한번 작동을 하면 executed의 값은 이제 true로 바뀌어 있습니다. true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어떤 조건이 참이어도 이 조건이 참이어도 이제 이 조건이 참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executed는 주석 처리하고 또 다른 방법은 클래스명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current의 양이 얘보다 커서 이게 작동을 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요. 이 차트에다가 차트, 클래스명 차트 말고 그 부모한테다가 할게요. 부모를 하나 지정해서 걔한테다가
child라고 해서 클래스명 얘의 부모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저 녀석한테다가 얘한테다가 add class 해서 active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고 이 조건도 이제 바꿀 거예요. 이게 언제 작동을 하고 할 거냐면 클래스명 차트에 has class 해서 뭐가 있으면 active가 있으면이라고 하면 안 되고 active가 없을 때 한 번 작동을 하고 한 번 작동을 하면 active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에 느낌표를 하면 반대였으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는 어디를 유심히 보냐면 검사해서 클래스명 차트 얘를 봅니다. 자,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해서 지금은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액티브가 없습니다. 여기 액티브가 없어요. 그런데 스크롤을 내려서 작동을 한번 하면 여기에 액티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스크롤 하더라도 여기에 액티브가 있으니까 어떤 조건이 참여 안 돼 버립니까? 이 조건이 참여 안 돼 버리니까 얘가 여기 안에 있는 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 부분을 만약에 함수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면 쟤를 잘라서 바깥에다가 아예 빼버리고 애니메이트 펑션 애니메이트 chart라는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언제 실행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게끔 좀 더 덜 복잡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을 한번 해서 싹싹 작동을 하고 있고 다시 해도 작동을 안 하는, 다시 한번 보면 스크롤을 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다시 스크롤을 해도 작동을 안 하는 이런 SVG를 이용해서 라인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